네, 신공항 산업단지에 국내 첫 SMR이 설치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대구시가 군위군의 첫 소형 모듈 원자로 이른바 SMR을 설치하겠다며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인근에 조성된 첨단 산업단지에 값싼 전기 공급하고 반도체 등 첨단 기업도 유치하겠다라는 뜻을 펼쳤습니다. 현재 이 SMR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첨단 산업단지 혹은 데이터 센터 같이 지역적으로 전기가 폭발적으로 쓰여지는 지역을 바로 타겟해서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원전 대비해서 이제 짓는 비용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나 이렇게 지역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기는 어떤 정전이나 이런 현상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쇼티지를 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제 전기 공급을 여기에 만약에 이제 뭐 100메가와트를 쓴다라고 했을 때 넉넉하게 150메가와트를 만들어 줘야지만이 원래 이게 정전이나 이런 것들 문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지역을 해결만 해도 다른 지역은 송배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죠? 지금 그 SMR 지금 원전은 기존에 이제 이런 지역 타겟이 되게 어려웠다라는 거고, 그 비용이 높았기 때문에 쉽게 공급을 하기 어려웠다는 거고, 현재 SMR은 이런 부분을 쉽고 저렴하게 공급을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대구시는 SMR 선점하기 위해서 사업성 검토하는 단계이고, 한수원과 오는 2026년까지 부지 적합성과 그리고 환경 경제성 이런 부분들, 주민 수용성까지 조사해 것을 진행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확정된 바는 아니고 말 그대로 MOU이고요. 대구시가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한수원이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제 원전이라는 건 정부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은, 이렇게 지자체장과 공기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전 그리고 SMR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사이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원전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체코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이제 국민의 응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잘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도전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에 15년 만에 한국형 원전이라는 수출 실적 이어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짓는 이 사업의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전력공사에 체코 신규 원전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7월 중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프랑스 그리고 2파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랑스랑 2파전 펼치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랑 이제 2009년에도 사실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겼죠. 근데 이번에는 좀 어려운 이유가 이제 EU 국가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프라하 방문하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까지 현재 방문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당시 이제 바라카 원전 수주할 때 그때도 굉장히 프랑스 대비해서 불리한 상황이었었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설득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 하지만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세 차례나 체코를 한수원 사장이 방문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은 프랑스보다 전반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진다라는 평가. 단순하게 기술력이나 실적이나 실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더 유리한 부분이 많은데, 현재 아무래도 EU의 그 프랑스의 영향력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까지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또 쉽지만은 않겠다. 그래서 국민적인 응원까지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만큼 세간의 이슈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관련주들 미리미리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세력 정보방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임명란에다가 삼성 반도체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SMR이라든지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명을 쳐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만 누르시면은 바로 이제 시계열로 데이터가 싹 정리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르면 옆에도 상세 정보 뜨고요. 이렇게 빅데이터 세력 정보방 입장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있는 정보, 문자로 정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어떠한 경우도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제 스팸 문자함까지 다 보고, 혹시라도 그쪽으로 이게 올 수도 있어가지고 다 확인해가지고 꼭 보내드리니까요. 아무리 늦어도 D+1을 영업일 기준으로 보내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입장하셔서 도움 많이 받으시고요.
원전 관련해서 가장 원탑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원전뿐만 아니라 너무나 잘 나가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SMR 부분이겠죠. 2030년 이후에 급격한 시장 확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뭐 IAE A라는 그 기관에서는 630조 원 전망을 하고 있고, 기가와트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 캐나다 달러 135조 규모의 전망, 여러 가지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인 원전 종목이긴 한데, 원전이 이제 탈원전 정책들이 많이 있었을 때 주목했던 게 그래도 우리가 SMR은 집중하자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SMR에 대해서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탈원전을 할 때 준비했었던 게 바로 수소 쪽이라든지 이제 풍력 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가스터빈이나 열병합 발전소에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에너지 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최근에 두산그룹 분위기 좋아요. 2020년에 채권단 설정되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긴 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회사채만 발행을 하다 하더라도 기관에서 높은 수준으로 인기를 끌고 흥행을 하고 있어요. 800억 규모의 회사채 발행, 이런 부분들 완판 기대감,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올해 들어서 두 번째인데요. 지난 3월에도 진행했었던 그 540조 원 또 조달했는데, 당시에 수요 예측으로 1200억, 그러니까 여기다 1000억을 썼어도 1000억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이제 필요한 만큼 받았다라는 거고, 최근에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어디다? 바로 두산밥켓이랑 두산 에너빌리티가 안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두산 그룹 전체를 견인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또 다른 SMR 종목이 있죠. 바로 현재 엔지니어링인데요. 최근에 이제 브라질 원자력 산업과 회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SMR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광산 개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브라질 원전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리우데자루주 이제 앙그레 두세이즈 지역에 세 번째 원전 짓고 있습니다. 2026년에 이제 공사 끝내고 추가 원전 진행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국가 에너지 계획을 해서 차기 원전으로 이제 SMR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현대건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 기업이 홀텍인데, 현재 2021년 SMR 사업 협력 계약을 맺으면서 계속해서 2년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양사는 미국과 유럽에 15개국 공동 진출, 이번에 브라질에서도 좋은 소식 현대 엔지니어링 들릴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은 바로 SMR입니다. 이제 우진입니다. 우진이 SMR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현재 AI 시대에 맞춰서 전력난 해결책으로 SMR 주목받으면서 현재 이 시장 선점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자력 발전소 4대 핵심 계측기를 국산에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우진은 무조건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과거 원자력연구원 그리고 한국전력기술에서 의뢰한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 기술 개발 과제를 완료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에서 ISMR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내 유일의 원자력 계측기 업체이기 때문에, 국산화를 한 업체이기 때문에 우진이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혜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만약에 뉴스케일 파워 SMR 공급하게 되면은 아무리 못해도 2조 정도는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당연히 우진이 이런 검측기, 계측기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차트 보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였죠. 현재 차트 21선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는 그런 라인에 왔고요. 세력 수급이 한번 들어와 준다면 아주 시원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체코 원전에 관련된 이슈를 마무리할 때까지 지금은 변동성을 크게 주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세력 수급 포착이 되고 있는데, 여기 갭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21선 지켜주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이 보여요. 그래도 최근에 21선이 이렇게 갭이 있는데도 꾸준하게 우상향 지켜주는 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버텨준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 자리 나쁘지 않다.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력 수급이 들어와야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 보여집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현재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 건설을 한번 보면은요, 전반적인 건설주 차트가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세력 수급이 들어와야지 재미를 볼 수 있어요. 최근에는 건설주들이 세력 수급 당연히 없고, 이제 이런 SMR 쪽이나 인프라 쪽이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 건설주들도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전 관련해서 특히나 SMR 관련해서 계측기 4대 계측기 모두 다
2차 국산화한 기업이고 우진 현재 세력 수급이 그 기존 라인보다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이고 갭도 메꿨고 이전에 상장했을 때도 엄청나게 그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서도 세력이 관심 가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 조금 더 메리트 있게 보고 뭐 양봉이 나올 때마다 이제 왜냐면 차트가 꺾이니까 양봉이 나올 때마다 모아 가시더라도 아마 좋은 기회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세력 수급 포착기는요 위에 있는 010 번호로 수급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